네, 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 아세요? 갑분싸라는 말. 갑분싸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 싸늘이란 말인데요. 갑자기 분위기 싸늘. 네, 요새는 이런 말이 유명하고 있어요. 갑분사, 갑질 분위기 사절. 네, 오늘은 갑질 분위기 사절, 직장 내 괴롭힘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7월 16일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차가 됐던 날인데요. 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나 직장에서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어 라는 어떤 사례들이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7월 12일에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최근 1년 동안 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5.4%나 됩니다. 거의 반쯤 두 명 중 한 명. 네, 거의 2명 중 1명꼴로 아직까지도 이 시행령이 되고 있어도 아직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왜 우리가 이러다 어쨌든 이거를 법제화했는데 또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직장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대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직장 내 괴롭힘.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잘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야기를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다정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률이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아마 되게 이게 법률 해가지고 법률명으로 이게 이렇게 있다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1년째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법률은 단일법으로는 있지는 않고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그 법률 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 2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장이 신설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두 개 조문이 있습니다.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그리고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딱 두 개의 조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76조에 의해 보시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에요. 5인 미만은 근로기부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은 내가 특수고용자면 또 노동법에 사업주자가 생기는 건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괴롭힘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안에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은 이것도 법적인 지식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이 지금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된다고 아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중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업장, 사업주가 이제 사업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하청 관계에 있는다랄지, 뭐 도급 관계에 있는다랄지, 뭐 발주처, 뭐 이런 데는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번에 되게 한번 봤던 사건,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그 갑질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주민이 이렇게 갑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하고 우리 경비원 노동자하고는 근로관계를 맺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법인격 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위탁을 받는 그 하청업체가 이제 사업주가 돼서 그 경비 노동자하고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은 제3자가 됩니다. 되게 저는 그래도 나름 이거를 이렇게 금지법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래도 이제 괴롭힘 당하면 이야기할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구멍이 많은 법이에요. 예, 그 현행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내가 만약에 무슨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업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가 업무 지적을 했다. 그럼 이것도 직장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6조의 2의 직장 괴롭힘 금지 개념 규정한 것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업무 지적이라는 게 근로계약상의 업무 지시나 혹은 인사권무 범위 안에 들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직장 괴롭힘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지시를 내린 거고, 거기에 따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산재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또 하나의 또 쟁점은 될 수는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는 일단 그 업무 범주에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 범위를 넘는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지 거죠. 그렇군요. 되게 이게 좀 법이 사실 일터의 약자들에게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제대로 실효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저번에 저희 7월 20일에 광주에서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웨딩홀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 관련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자분께서 지금 산재 요양 중이시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가 도대체 직장 괴롭힘이 어떻게 또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이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 구체적 명칭으로는 우울 에피소드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울증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문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직장에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우울증이 발병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또 적용받지 못하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좀 적용받지 못하는데 그 외에 또 이 지금 현행법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된 조항을 보면요, 피해 사실의 신고나 조사, 그리고 이게 피해 노동자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로 이제 판단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제상으로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취업 규칙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 규칙으로 개정은 되어 있는데, 그다음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오로지 사업주의 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 결국 달리 얘기하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은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의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이
온전히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게 선한 사업주, 우리가 착한 사업주다 라고 하면은 뭐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그렇지 않는 사업주는 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할 거거든요. 그 가해자를 하더라도 이 사업장에서 이익이나 수익, 뭐 성과를 많이 내는 가해자다 라고 하면은 어느 사업주가 이 가해자를 해고하고 싶겠어요. 오히려 더 보호하려고 하지. 이런 문제가 사업주의 온정주의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신고를 하면 사측에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사측이 신고를 하고 유일하게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만들다 말았네. 그렇죠. 만들다 말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지금 현행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유일하게 처벌 규정이 하나 있죠. 예를 들면 그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주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주가 보기에 직장 괴롭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판단이 달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데 너 피해자라면서 왜 신고를 했어? 너 신고를 한 사람 너는 잘못이야. 그래서 오히려 신고를 한 사람을 징계를 해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를 이렇게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 이럴 경우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그렇군요. 딱 하나 유일하게 그런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 가해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요. 사실 그러면 법안의 어떤 실효성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국회는 뭘 하는지.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시행이 된 이후로 이제 민간 영역에서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올해 이게 사단법이나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지난주에 국회에서 법 시행 1년을 겪고 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현재 법 제도를 보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법 제도 보완 방안이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그 다음에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괴롭힘의 요건이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더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자. 그리고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해자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경비원 사례처럼 아무래도 이 법률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좀 영역을 좀 확장을 시켜서 노동자 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주민도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라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3자의 범위를,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직장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처벌 규정이 하나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행정기관이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기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노동부의 개입 근거를 좀 명시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처벌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이게 두리뭉실한 것만 이제 문구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불이익 처우를 좀 더 구체화해주고 이러이러한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라는 것처럼 이걸 구체화하자. 그다음 조사 절차도 좀 정비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뭐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절차를 뭐 거쳐야 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좀 구체화시키자, 정비하자. 그리고 신고 후에 지금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은 어떤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는 규정이 되는데 판단 내기 전에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게 의무적으로 취해야 될 게 아니라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방안 이것도 좀 구체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중 책임의 문제도 있다. 내가 피해를 입었고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해달라. 네. 라고 주장을 자세하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일단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피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피해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을 가해 행위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도 좀 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직장갑질 관련해가지고 좀 앞서서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좀 봤는데요.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 그다음에 모르고 있다라는 이 응답 비율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 네. 그다음에 고용의 형태,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네. 그리고 임금 차이에서도 좀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79.4%가 이걸 알고 있고 네. 법 시행을 노조가 없는 노동자는 58.9%만 알고 있다라고 네.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5인 미만에서는 40% 네.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네. 했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제 60.9%.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은 75.7%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네. 이게 좀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좀 네. 관련해서 임금 수준에서도 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다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어떤 그런 발생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예. 생각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방법도 상당히 세련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발생한 그 웨딩홀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는 저희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었고요. 그나마 그 피해자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찾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조직들, 이런 연대체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은 법제화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런 노동조합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을 방지하고 직장갑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네, 역시 노동조합은 5번째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예. 청년유니온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민주노총도 많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역시 당신 일자의 5번째 보험, 노동조합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론에서 사실 이거 막 시행되고 이랬을 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현행법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독자법으로 이렇게 좀 해서 규정을 좀 많이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광주에서도 지금 6월 한 달만 3건이 생겼어요. 그 웨딩홀. 네네. 상무지구의 땡땡 웨딩홀에서 그 직장갑질이 발생했고 6월 11일에 그 한 버스 회사에서 그 버스 회사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 운전 노동자분이 이제 그 노조 측의 주장은 이 사람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새벽 근무를 하러 출근하셨는데 음주 측정을 너무 도가 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좀 이분이 지금 정신적 피해도 많이 입고 계시다고 하는데 음주 사실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차를 태워서 차고지로 끌고 가서 또 음주 측정을 네. 하고 네. 이래도 안 나오니까 파출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거예요. 네. 사측에서 데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아, 상무대 이거 갑질. 완전히 갑질인데. 상무대 갑질도 네, 네. 있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6월 한 달 동안만 이게 가시화되고 기사화된 것만 3건인데 네. 지역사회의 특성상 이 도시가 작다 보니까 내가 이 업종으로 이 같은 업종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날까봐 이렇게 고용불안 때문에 이거를 은폐되고 있는 경우도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도 혼자 앓지 마시고 네.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번째 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네. 일하는 당신 곁에. 네. 네, 오늘 직장 내 갑질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들을 이제 문제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네.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렇게 법이 잘 개정되고 해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